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는 김성욱의 마켓 시선이라는 코너인데요. 김성욱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국민연금에서의 운용 전략을 많이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운용 경험을 살려서 SK증권 리서치센터장에 부임한 이후에 SK증권에서는 또 더욱더 세부적인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께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시장에 대한 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켓 포커스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실 때 어떤 기준을 잡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그 분석을 할 때 그 기본에 충실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의 이익을 그 절대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치의 달성 가능성, 그다음에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평가들은 이제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다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채권이라든지 뭐 네. 다른 투자 대상과의 매력도를 또 비교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심리 위축일 경우 그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혹시라도 많이 위축돼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과열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가미해서 분석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기준으로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전반적인 질문부터 드리겠는데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지금 논의가 약간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요. 저희들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50포인트까지 예. 도달을 한번 시도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업데이트 상황을 하나만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공화당 의원 20명 정도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그 최고 소득층에 대한 그 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 20명이 자체적으로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공화당으로 하여금 그 민주당 측과 협상할 때 굉장히 이제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지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제대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재정 협상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요. 중국에서 이제 주요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2050이라고 잡은 이유가 사실 이제 과거 한 3년 정도 그 P 배수의 평균치가요. 한 9.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3년치 평균 정도만 가도 2050포인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 평균치는 이제 프리미엄도 아니고, 네. 말씀 그대로, 그동안 이제 저평가된 부분 이제 원상 회복하는 정도 수준의 수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자면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코스피는 한 205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 열리게 될 올해 들어서 마지막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텐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만료됨에 따라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시장의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지난 9월 달을 그 FOMC 회의 때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연말에 가서 오펜스 트위스트 정책을 이제 마감하면서 새로운 거를 고려를 하겠다라고 미리 발언을 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 왔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국채를 매입하는 쪽으로 이제 부양책을 솔직히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채 매도, 장기채 매수의 모양인데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국채 매입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직접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효과는 그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
그 소비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레버리지도 가능한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 국채 매수금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 소폭이라도 국채 매입이 직매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소화, 레버리지 소비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의 그 회복 속도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지 예.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 뭐 1, 2주 사이에 그 11월 고용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만 명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이제 예상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걸 다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수치가 아니면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12월 고용에 대한 부분은 뭐 약간은 시기상조입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기대치로 굿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 높다고 봅니다. 그 허리케인 샌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악몽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고용도 오히려 내년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11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부진하겠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발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큰 호재성 소식은 없는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외국인의 시각이 좀 변화했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모두 이제 보면은 그 위험 자산 쪽에 사실 강세를 많이 나타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가 좀 강세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유로화 역시 좀 강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의 강세 현상은 사실 그대로 우리나라를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그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강세 지속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재정 절벽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뭐 예를 들면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바닥권 형성과 좀 더 약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수치들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그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가운데 펀더멘탈로 결국은 회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는 좀 더 이어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들이 좀 선호하는 대형주 중심의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시장 특성상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 그동안 이제 낙폭 과대 등등의 이유로 이제 그 하락을 많이 했던 코스닥 종목은 조금 선별적으로 뭐 수혜도 같이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선전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 증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재정 절벽 우려가 지금 거의 피크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지표 등등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주 내내 그런 언론 내용들 포함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안도 랠리 국면에서는 낙폭과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밸류 매력 있는 업종으로. 근데 약간의 순환매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높이지 않은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 확인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다 아시는 조선기계, 비철금속, 건설 등등 일부 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그 트레이딩 바이 개념이죠. 그래서 네. 그런 뭐 방법이 가능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워낙 펀더멘털이 강한 그 IT 또는 뭐 자동차 등등에 대한 그 이름하여 이제 글로벌 소비재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이런 소비재의 비중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에서의 판매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연비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일본의 엔화와 비교해서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에 출연을 해주셔서 좀 반등에 나선다면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세계 경기 회복 예. 과 그에 따른 그 소비 강화, 소비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IT와 자동차입니다. 예. 근데 물론 그 몇몇 그 이슈가 있어서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거 수년 동안 보시면은 그 영업 이익 규모 자체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오핀 마진이라 그러죠. 네. 그 이익의 그 정도까지도 계속 좋아지는 그런 그 실적을 한 번도 속여본 적이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예. 그 단기 약재와 그런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좀 더 길게 보시면은 결국은 자동차 쪽으로도 한 번 더 돌아서 매수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다른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살펴봤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